자, 이제 첫 번째 임무이 나갑니다. 자, 나는 지하철에 탔다.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중얼거렸는데 무슨 말인가 이제 귀 기울여 들어봤다. 그 남자는 여자를 보고 닭가슴살을 말했고 회사원에게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뚱뚱한 남자에게는 돼지라고 말했다. 궁금한 나머지 남자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남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겠다고 했다. 눈을 감았다 뜨니까 남자는 사라졌고 난 이 능력에 실망했다. 고작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라니 너무 실망감이 컸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거? 네, 이건 거의 대부분 내용에서 거의 답을 다 줘가지고 아무래도 해석 그건 같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말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인육을 먹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 야, 근데 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덜 무서운 것 같아. 좀 적당히 무서워, 이해하기 쉽고 한 번에 그 무서운 걸 딱 알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가면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비 오는 날 한 남자와 등에 업힌 아이가 야산을 가고 있었다. 아이는 추워. 내 등이 다쳤잖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래? 돌아올 땐 내 등이 졌겠구나. 라고 하였다. 네, 이거는 해석을 굳이 안 봐도 그냥 내용이 소름인데. 왜 남자랑 아이가 야산으로 가고 있는 걸까? 돌아올 땐 애증이 적겠구나. 아이 어디 갔어? 무언이 갈 땐 걸어가라. 아, 그런 해석. 맞네, 공포가 아니었네. 애들 좀 무겁긴 해. 자, 이제 다음. 어떤 거 읽어볼까? 찾았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중학생 남자애가 칼을 든 귀한에게 쫓기고 있었다. 중학생의 집은 17층이라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중학생은 1층의 집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 귀한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찰컥 소리가 들렸다. 귀한은 아이씨 하면 도망갔는데
안심한 중학생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었다. 문이 왜 안 열리지? 이거는 한번 좀 해석 좀 보면서 해볼까? 오히려 해석이 이게 더 뭐 별게 없는데? 그냥 문 잠그는 소리라고 적혀있어. 아, 맞네. 잠근 거였네. 근데 그러면 괴한은 뭐하러 도망간 거야? 괴한도 좀 바본데 이건? 쌀국 소리가 열어준 게 아니라 다 잠근 거였구나. 그럼 남자의 그 문 앞에서 혼자 멍하니 있으면은 다시 올 거 아니야. 어우, 무섭네. 일단 나부터 살고 본다. 그래서 요즘은 약간 그 범죄나 그런 거 당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사람. 어쨌든 요즘은 약간 그냥 불 났다고 하고 약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댕기라던데. 그럼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고 사람이 나온다고? 찰컥. 이번 건 좀 긴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살했다. 어떤 연유로 자살해 유령이 됐다. 하지만 꽤 나쁘지 않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여행을 와서 사진 찍는 녀석들 뒤에 다가가 같이 찍혀 놀래시켜주는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귀신 출몰로 유명한 절벽에 한 가족이 사진 촬영을 하러 왔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가족의 아이가 벼랑에 떨어져 거꾸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밑에 지탱했고 열심히 버텨보았지만 유령이라서 그런지 힘이 딸렸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그때 유령 선배들이 나타나 아이를 밑에서부터 받쳐주었고 아이는 점점 위로 떠올라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지금에서야 눈치챘는데 우리를 찍은 사진 기사가 있었다. 좀 이따 이런 타이틀로 신문이 뜨겠지. 유령 아이를 구하다. 기분이 좋았다. 며칠 뒤에 우리들의 사진은 신문에 당당하게 실려 있었다. 사진에는 벼랑 아래서부터 수많은 손이 아이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사진이었다. 기사도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하긴 근데 이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귀신이 잡아 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올려준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건 뉴스 기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원래 자기들이 좋게 했다고 생각하는 일도 남들이 보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이를 줄구물어 몰고 가는 정체불명의 손들. 그치. 맞아, 유령도 내 선후배 관계가 있구나. 처음 알았네. 알바노 조회수가 중요하다. 요즘은 좀 그 자극적인 그 썸네일과 그게 있어야 되긴 해. 다음 거는 이건 좀 내가 해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짧은데 뭔가 약간 그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 한 의사가 막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을 보니 그냥 눈을 깜빡이는 피곤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다. 의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순간 한 생각으로 인해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해석이구나. 네, 그거 맞아요. 절대 사람은 자기가 눈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엘리베이터 약간 그거 거울들이 가끔 무서워. 그 거울 두 개를 냅두면은 양쪽으로 그 귀신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밤에 엘리베이터 타는 건 좀 무서운 것 같아. 아고 그랬죠 이러고 있네. 이 사람 봐라. 이놈들 노래가 그냥 나 얘기하다가 자꾸 한 번씩 놀래는데 이거. 다음 이야기. 나는 건망증을 앓고 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처음엔 지갑을 놓거나 서류를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고 양말 신는 것도 깜빡할 정도가 되었다. 항상 무언가 잃어버리던 내 뒷바라지를 해주던 아내는 어느 날 정말 지겹고 힘들었는지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일 줄 몰랐던 나는 얼떨결에 화를 냈고 벽한 싸움으로 이어졌다. 싸움 뒤 아내가 사라져버렸다. 경찰에게까지 실종 신고를 해보아도 아내는 찾을 방도가 없었다. 외롭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이상한 것은 아내의 지갑도 옷도 통장도 신발도 그대로였다. 치매 같긴 해, 이 정도면은. 이건 건망증 수준이 아니야. 야, 솔직히 근데 노래가 좀 그렇다, 부금이. 근데 저렇게까지 자주 까먹는 거면은 뭐가 될까? 다시 저쯤이면은 싸운 것도 까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거 해석이요? 해석할 게 뭐 있어? 건망증이 심해서 본인이 죽은 걸 잊었다. 이겁니다. 진짜로 치매가 맞다 이거는. 자기가 죽인 것도 기억 못한다.
다음 거 어떤 거 읽어볼까? 찾았다. 이거 읽으면 될 것 같다. 여학생들이 여행을 왔다. 숙소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장롱 앞에서 모여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장롱 속 빨간 눈에 긴 생머리, 칼을 든 여자 귀신이 보이는 것이다. 놀란 여학생들은 무당에게 귀신이 아니냐고 물었다. 무당은 귀신의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귀신이 아니라고 했다. 여학생들은 귀신이 아니란 것을 알고 안심했다. 안심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그걸 더 의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귀신이 아니면 진짜 사람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다. 다음 거는 뭐 읽어볼까? 이거 읽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 읽고 이제 실하게 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예쁘게 생긴 여자와 그 뒤에 음흉한 표정을 띤 남자가 인적 드문 길을 가고 있었다. 여자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나는 여자의 폰에 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뒤에 남자 치아님입니까? 치아님의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자 여자가 폰을 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표정은 왠지 더 이상하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나는 얼른 치안에게 다가가 이 사람 치안이에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 경찰이 왔다. 여자는 경찰에게 울며 무엇을 중얼거렸다. 날 힐끗 보면서 나에게 사리금이라도 주려는 것일까? 좋지. 그런데 경찰들이 나에게 다가와 수갑에 채운다. 이 자식은 내 번호를 어떻게 한 거야? 그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약간 물음표가 하나 띄긴 해. 약간 그러면 이거는 그건가? 이중인격이나 약간 그런 느낌인가? 자기를 3인칭으로 본다거나? 스토커가 무슨 지가 스토킹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는 나 스토커예요 이러고 있고. 그럼 자기가 자기 스토커라고 알린 거 아니야? 뭐야 이 사람 이거. 역시 이 범죄도 똑똑한 사람이 저질러야 범죄지. 머리가 나쁘면 그냥 멍청한 거야 이건. 뭔가 도와줬다는 걸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자기가 스토킹했지만 도와줬다는 걸로 뭔가를 바라면서 문자가 날렸다. 근데 결국 엔딩은 결국 은팔찌잖아. 결국 세상은 정의구현이었다. 도와준 것도 아니죠. 그냥 사실상 자수지 그건. 자, 이제부터는 실화 괴담을 읽을 거고
생각보다 꽤 내용이 기네요. 유치원 교사가 말해주는 괴담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모든 이제 그 표현은 그냥 저라고 칭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과거 90년대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 가방에는 유치원 전화번호가 크게 써져 있었어. 그리고 뭐뭐 유치원이라며 글자도 크게 나와 있었지. 그게 아마 미아 방지용일 텐데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라 만약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 미아가 됐을 때 행인이나 경찰관이 그걸 보고 신고하게 만들기 위한 용이었어. 아무튼 거기에 얽힌 조금은 섬찟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는 90년대 후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엔 A라는 애가 있었어. 일단 A라는 애는 조금 난폭한 아이였는데 다른 원생을 괴롭히거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욕만 해가지고 엄마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도 싫어했어. 학부모들 사이에는 A라는 애가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A라는 애가 아무리 교사들이 야단을 쳐도 나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A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낮에 전화를 하니까 엄청 귀찮다는 식으로 전화를 받더래. 거기다가 나 지금 자다가 깨도 졸리니까 나 전화 나중에 걸어 라며 반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 솔직히 이쯤 되니까 어머니는 진짜 멘탈이 바사삭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다시 저녁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도 전화는 받더래. 당시만 해도 보통 육아는 어머니 쪽이 담당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하지만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A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쌍욕을 하시더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A는 진짜 온몸에 시퍼렇게 몽이 들어서 온 거야. 근데 A는 몸이 아프지도 않은지 너무너무 밝은 표정이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A야,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안 아파? 라고 물었더니 A는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내 유치원 안 오고 아빠랑 땡땡이에 있는 동물원에 놀러 가요 라고 자랑을 하더란 거야. 근데 우리 엄만 너무 찜찜하더래. 당시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이 돼도 신고를 못하는 시절이거든. 신고는커녕 남의 집에 참견이냐면서 욕먹던 시절이었어. 어쨌든 A는 다음날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A는 원비를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간혹 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모가 원비를 내지 않고 멋대로 이상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 무엇보다 A는 문제아였고 오히려 A가 오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너무 불안한 거야. A가 말했던 땡땡이라는 지역에는 동물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 그러다가 한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고 어머니도 겸연쩍었지만 잊어가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야. 지금 땡땡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동반자세 시체를 발견했는데 너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했어. 근데 시체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이 유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는데 엄마는 바로 직감한 거야. 혹시 IMF 시대를 아시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IMF 때문에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절이었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많고 자살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해. A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실업자가 되면서 아내는 집에 나가고 어린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은 A에게 온갖 화풀이를 당한 거야. 그러다 결국 자살을 계획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도 멋대로 데려간 거야. 근데 차마 아들에게 죽으러 가자고는 못하고 동물원 가자고 꼬셔서 데려간 거지. 아이는 신나서 평소 아끼던 유치원 가방을 메고 따라간 거고.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 애한테 억지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재운 후 자기 자신과 아이의 몸을 묶어서 같이 저수지로 뛰어든 거야.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부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아끼던 가방도 그대로 메고 같이 죽은 거지. 신원 확인을 위해 한덕이 어찌어찌 수습은 되었다고 해. 하지만 엄마는 아이도 그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A라는 애한테 미안하셔. 만약 그때처럼 아동학대 의무 고발이나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 아이 하나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죄책감에 빠졌기 때문이야. 일단 안타까운 일은 여기까지야.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이 귀신보다는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그런 찡한 게 많지. 무서운 일하기보단 좀 안타까운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받침이 새네. 애기는 동물원에 갈까 생각했는데 진짜. 근데 IMF 때 동물원을 과연 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돈이 꽤 들 텐데. 거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엄청 긴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스토리가 나눠졌네요. 이제 두 번째 스토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도 90년대 초반에 있었다는 일이야. 그땐 지금 유치원은 아니고 다른 유치원에서 실무를 쌓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데 그 유치원에 B라는 여자애가 있었어. 여자애는 좀 잘 사는 외동딸이고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착한 아이였어. 걔를 우리 엄마가 왜 기억하냐면 그 엄마가 그 여자의 엄마가 당시에는 엄청 비싼 화장품을 주더래.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땐 고맙기도 하고 꽤 비싼 선물에 임팩트가 크게 남았거든. 어쨌든 이 B는 당시 엄마를 도왔는데 엄마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시골에서 친할머니가 올라왔어. 근데 B 할머니는 조금 이상했어. B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좋고 친절한 분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2년 전년 할 정도로 손녀딸에게 함부로 말했어. 애가 조금만 실수해도 대놓고 막 욕하고 엄하게 가르쳤거든.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아이를 되게 엄하게 키우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주말쯤 일이 있어서 유치원 근처에 가게 됐는데 큰 도로 한가운데 B가 서 있는 거야. 훤한 대낮이었고 워낙 예쁜 아이라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 진짜 옆에는 큰 차도 쌩쌩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우리 엄마는 질색해서 그 아이를 안고 인도를 데리고 나왔어. 근데 B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애가 발이 빨라서 어디 가나 했는데 여기에 있었네 라며 그냥 바로 데리고 가버리더래. 감사 인사도 없이. 근데 그게 목소리만 들어도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어색하고 어딘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대.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에 큰일은 없었어.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 큰일이 생긴 건 학부모 참관 현장 학습이었어.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이번에도 B는 할머니와 함께 왔어. B의 엄마가 소풍이나 학부모 모임때 못 오니까 대신 할머니가 오는 것 같았어. 당시에 무슨 도토리나 낙엽을 줍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아이와 보호자가 짝을 이어서 하는 거였어. 당연히 B는 할머니와 둘이 산기슭으로 갔는데 현장 학습 내내 B와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야. 심지어 점심 먹는 시간에도.
엄마를 비롯한 당시 교사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점심 먹는 시간이 따로 안 정해져 있고 흩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먹는 거기 때문에 따로 찾아다니지 않았어. 근데 형장학습이 끝나서 집에 갈 시간이 돼도 할머니와 비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다들 걱정하면서 결국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아다니는데도 시간이 늦어지자 다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교를 했어. 근데 유치원 쪽으로 전화가 온 거야. 비 엄마인데 비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시 유치원 교사들은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했어. 최악의 경우 할머니와 비가 조난당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비의 엄마가 그 사실을 들으니까 놀란 거야. 비의 엄마는 현장학습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아예 몰랐대. 그리고 비의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대. 엄마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 일단 오늘 현장학습이었고 비와 할머니는 분명 참가했거든. 목격자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비의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비의 할머니도 지금 집에 있다. 엄마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어. 혹시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 알아? 딱 그쯤 일어난 사건인데 어린아이가 납치당해 살인당한 사건이야. 그래서 당시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가 사라지는 것에 엄청 민감했어. 아무튼 경찰이나 119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이의 부모님과 유치원 교사들 모두 경찰서로 갔어. 근데 이때부터가 진짜인 게 그 할머니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입국 닫고. 상식적으로 손녀가 실종됐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할머니들이. 하다못해 걱정이라도 해야 되잖아, 이게. 경찰이 아무리 추궁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라요,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야. 유치원 교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밖에 안 나갔어 라는 거짓말까지 했대. 비 어머니는 정신줄 놓고 울고 비 아버지는 할머니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비 어딨냐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산 반대쪽에서 비가 구조되었어. 다행이었지. 비는 발견될 당시에 추위와 두려움에 지쳐서 완전 정신을 놓은 상태였대. 내 애가 정말 똑똑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할머니가 이곳에 데리고 왔고 어디를 거쳐서 여겨야 하는데 시 기다리라고 해서 할머니가 안 와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면 상황 설명을 완벽하게 한 거야. 당시 할머니는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산에 같이 갔는데 비가 혼자 자신을 앞질러 와서 놓치는 바람에 그냥 집에 왔다고 하다가 비는 교사들 책임인데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냐고 챙설수설 하다가 경찰이 아동 유기는 범죄고 할머니는 지금 가족 감옥에 갈 수 있다 겁을 줬어. 그래야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래. 전현이 죽어야 우리 아들 손주를 본단 말이야. 그 할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했던 거지. 어느 날 그래서 할머니가 점을 보러 갔는데 할머니의 손녀가 아들이 나오는 걸 막고 있대. 그래서 손녀가 사라져야 아들이 태어난다고 믿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에 손녀를 딸을 죽이려고 한 거야. 저번에 우리 엄마가 비를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거 본 것도 사실은 손녀를 일부러 차에 치여 죽이려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발견한 덕에 비는 무사할 수 있었고 비가 4에서 6이 되었던 날 가을이라 밤에는 정말 너무너무 추웠거든. 이 미친 할머니는 손녀를 산에 버리고 가면 애가 밤새 추워서 얼어 죽을 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애가 발견 못되게 죽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걸 우리 엄마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교사들, 할머니가 비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한 걸 모두 다 눈치채고 있거든. 그리고 그건 비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 사실. 비의 아버지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어머니고 나발이고 눈이 뒤집혀서 그 할머니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경찰한테 감옥에 어서 쳐넣으라고 난리를 쳤대.
근데 그 할머니가 진짜 미쳤다는 게 느껴진 게 자기 아들이 뺨을 때리니까 노발대발 하면서 어떻게 난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엄마 뺨을 때릴 수 있냐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 역으로 화를 내는 거야. 그 뒤로 비는 유치원을 그만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 이미 그 비는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거야. 오늘은 오히려 이게 귀신 얘기보다는 약간 그 현실 이야기가 많네. 내가 자료조사를 하고 왔지만 이런 내용일 줄 몰랐거든. 무섭다. 심지어 이 유치원 교사님의 이야기가 3개나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두 번째라는 게 더 소름이 끼쳐. 아직도 한 개가 더 나왔다니. 이제 귀신보다 사람이 더해.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엄마네 유치원은 만 3살부터 7살까지 애들을 맡아. 근데 애들은 연령대별로 노는 방식이 다른데 한 3, 4살 정도 되는 애들은 어른들이나 주위 환경을 따라하고 온 그런 놀이를 자주 한대. 가령 배에다 뭘 잔뜩 넣고 인산부 놀이를 하거나 다리 한쪽을 일부러 질질 끌고 다니며 다친 사람을 흉내낸다거나 아기도 없이 그냥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야. 그 나이 아이들은 노는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가 그냥 이 놀이 하자 하면은 그냥 따라서 논대.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는 그런 놀이인데 아무튼 놀이 시간에 애들끼리 어울려 노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놀이를 하는 거야. 스펀지 블럭 알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 모양 스펀지인데 C가 누워있고 다른 아이들이 주위에 네모 모양으로 스펀지 블럭을 담을 쌓는 거야. 그리고 C는 그 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져 있는 거지. 그 나이 애들은 납작을 반드시 재우기 때문에 각자 담요가 있었는데 그 C가 담요에 머리 끝까지 쓰고 누워있는 거야. 그리고 C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야 움직이지 마 라며 짜증까지 내는 거지.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꽃이나 소꿉놀이용 음식 같은 거 들고 주위에 빙빙 돌며 누워있는 C 근처를 장식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 얘들아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무덤놀이요. 우리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무슨 놀이를 하든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무덤놀이는 좀 꺼름직하게 들리더래.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이 보고 하는 행동은 다 어른들의 행동이잖아. 근데 왜 하필 무덤일까? 무엇보다 C라는 아이가 평소에 소심한 애라서 이걸 빌미로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힌다는 게 아닌지 걱정됐대. 그 나이 때 애들은 놀이 중에 비교적 안 좋은 역할을 힘이 약한 아이들한테 일부러 맡기거든.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 그래서 혼을 살짝 냈더니 다른 애들이 억울해하면서 C가 먼저 하자고 했던 거야. 엄만 당연히 그 말을 안 믿었지. 앞서 말했듯 C가 소심한 애고 놀이하면 끌려다니는 애니까. 근데 C가 나와서 다른 애들 편들면서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거야. 엄마는 그때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왔어. 애들은 엄마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대로 무덤놀이 시작했어. 근데 바로 그 주 주말에 C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정말 순수한 사고였어 그땐. 나도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는 걸 깨달았어.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는데 원래 우리 엄마가 좀 애들을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애가 죽었다고 하면 충격받잖아.
근데 문득 시간이 흐르고 옛날에 애들이 했던 무덤놀이가 생각나는 거야. 물론 그냥 엄마만의 우연이고 상상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뭔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대. 얘들아, 너희 이제는 무덤놀이 안 해? 라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아주 당연하듯이 씨가 없어서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그럼 다른 친구가 무덤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 나쁜 애미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씨가 없어서 못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야. 그게 과연 놀이를 주선한 씨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비교적 재미없는 역할인 무덤 역할을 맡을 아이가 없다는 건지 엄마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야. 3, 4살 정도 되는 애들이 심화적인 대화는 어렵잖아. 무엇보다 아직 죽음이란 걸 받아들인 나이가 아닌지라 다른 아이들은 씨가 멀리 갔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 일단 그 아이들은 지금 전부 유치원을 졸업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엄마는 더 묻고 싶지만 묻지 않았어. 그 뒤로 유치원에서 무덤놀이를 하고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유치원생 중에 사고를 당해 죽은 아이는 없어. 물론 전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선 꺼림칙했던 일이야. 참고로 말하는 거지만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조금씩 다른데 하는 행동이 3, 4살 아이들은 뭔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그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 더 있어. 이건 근래에 있었던 일이야. 엄마가 직접 내게 상담했던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미술 시간이야.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데 3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엄청나게 추상적이게 그려. 무슨 자동차라고 해놓고 커다란 덩어리에 바퀴만 붙여놓는다거나 엄마는 아이들이 무슨 그림을 그려도 칭찬한다고 하지만 하필 그때 D라는 애가 있었대. D가 주위에 꽃밭을 그리고 가운데에 새파란 머리를 그리는 거야. 눈, 코, 귀, 입 다 있고 머리카락은 있는데 몸이 없대. 얼굴만 파란색이었어. 솔직히 뭘 그리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엄마가 지혜야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지가 또박또박 아저씨라고 말하더래. 그래서 엄마는 아저씨? 아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저씨예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왔대. 그런데 이 아저씨는 어디서 봤어? 라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지는 손가락으로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저기서라고 하는 거야. 일단 애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상한 것을 진짜 맞다고 믿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운동장이지만 유치원 앞마당 수준인 거기서 파란 얼굴 아저씨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아무래도 그냥 경비원 아저씨를 보고 생각했나 보다 생각했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얼마 동안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 아저씨를 그리고 있는 게 보였어. 이게 뭐냐고 물으면 다들 아저씨라 대답하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어디서 하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다 물어봤는데 다들 누군지는 모르고 대충 다들 그냥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있대. 1번 아저씨의 표정은 대부분 화가 나고 찡그린 얼굴이래. 메롱을 하는 얼굴도 있긴 하대. 2번 얼굴은 새파랗댔어. 3번 몸이 없다.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데. 4번 그냥 아이들 모두 아저씨라고 말한대. 5번 머리카락을 그린 사람도 있고 안 그린 사람도 있는데 남자애들 머리카락이 길어. 하지만 애들 모두 다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 부른대. 6번 각자 본 장소가 다르다. 이 정도였어. 이쯤 되면 솔직히 소름 돋잖아.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처음엔 아동 성애자가 원래 유치원 근처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교사들한테 노는 시간 조를 짜서 감시까지 해봤는데 그 시간대에 유치원에 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심지어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이 있는 거야.
재미있는 건 6살 이상의 아이들은 파란 얼굴 아저씨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딱 3, 4살 정도 아이들만 파란 얼굴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어. 엄마가 내 진짜 묻기도 했어. 혹시 파란 얼굴 아저씨가 무슨 만화에 나온 캐릭터인데 애들이 캐릭터를 잘못 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캐릭터가 있냐고 묻기까지 했어. 하지만 난 알 수 없었지. 그냥 괴담 레스토랑이라는 만화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거기 파란 얼굴 아저씨 그 캐릭터가 있고 그걸 애들이 베껴 그렸다고 생각했지. 지금 돌이켜보면은 뭔가 섬찟하지만 어느 정도는 엄마가 몇 가지 추리하셨는데 어떤 애가 파란 아저씨 얼굴을 상상해서 그렸고 그걸 보고 애들이 다 따라 그렸다. 어느새 그건 놀이처럼 돼가지고 다 상상하면서 현실이랑 구분 못하게 되었다. 물론 아이들 그림이고 아이들만 아니라 캐물을 수 없긴 한데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파란 얼굴 아저씨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아직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도. 계속 이야기 읽고 있는데 진짜 계속 이거 등이 섬찟한데요. 계속 머리카락 그냥 털이 다 곤두서고 막. 내가 내가 이거 괴담을 보기만 해서 몰랐지. 직접 읽으니까 약간 더 무서운데? 뒤를 못 돌아보겠어. 이번 거는 근데 그냥 그거죠. 그냥 3살에서 4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마 파란 얼굴이라고 한 거 보니까 물에서 죽은 아저씨가 아닐까? 근데 목이 잘려서 아마 목이 먼저 잘린 상태로 죽고 그 다음에 물에 던져진 게 아닐까. 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파란 색깔 머리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면은 그거 축구공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스생님 이러지 말라고? 부금 무슨 에바라고? 제가 원래는 오늘 그냥 모닥불 부금이나 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무서운 부금은 이게 좀 더 낫다길래 이걸로 틀어놨는데 나도 이거 노래 때문에 자꾸 한 번씩 그 등골 오싹해. 이제는 아마 제 이야기를 좀 풀 것 같은데. 제목 이제 봤다고요? 저런. 다들 귀신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것도 눈에 선명하게.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일 거예요. 그땐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약간 그 옛날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 근데 우리 집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들이 3개가 있단 말이야. 주방, TV 보는 방, 내 방. 근데 그 사이사이에 문이 없어. 그냥 뚫려있는 구멍이거든. 그리고 그 문 바로 옆에 제 컴퓨터가 있고 제가 어릴 때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내가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 남아가지고 게임 그때 마크로 뭘 했는지도 기억이 나.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드 같은 것들이 좀 유명해가지고 뱀파이어 모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딱 내가 밤에 그걸 하고 있었지. 엄마는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없었고 아빠는 집 밖에서 이제 일하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제 방 말고는 불 켜진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저희 집에 그 불을 켜는 스위치는 옷장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려면은 무조건 손을 집어넣어서 켜야 돼. 그렇다고 그게 막 엄청 그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좀 멀리 있거든. 이걸 아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근데 이 일이 되게 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냥 제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무심코 그냥 오른쪽을 봤어요, 문 쪽을. 근데 내 눈에 하얀 색깔 천 같은 것들이 흩날리는 거야. 그거 처음 보자마자 딱 느꼈지, 이제. 아, 귀신이다. 절대 일단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천이 지금 내 눈앞에서 흩날리고 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본 걸로는 확신할 수가 없잖아. 한 번 더 봤지. 근데 두 번째는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겁먹어가지고 바로 고개 돌리고 도저히 오른쪽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키보드랑 마우스는 이미 다 멈췄고 그냥 밖에 아빠만 그냥 계속 부르고 있었거든. 아빠한테 집 좀 들어오라고. 굳이 약간 귀신을 본 것 같지 안 하고 그냥 심심해서 들어오라는 듯이 약간 불렀어, 아빠를. 근데 아빠가 귀찮다면서 자꾸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분? 5분? 그 정도 실랑이를 펼쳤어, 거기서. 내가 만약 거기서 오른쪽을 보면은 이번엔 천만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도저히 다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 그렇게 계속 그 오른쪽에 있는 문에 어떤 거랑 눈치 싸움을 하고 제발 아빠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거든. 그리고 아까 말했죠? 거기는 옷장이 있어가지고 절대 하얀 천 같은 게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심지어 내가 무서워서 불 켜고 싶어도 난 그 하얀 천을 뚫고 가서 옷장에다 손을 집어넣고 열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너무 난이도가 최악이잖아, 그거는. 도저히 그래서 불을 켤 자신이 없어서 그거는. 차라리 멀리 있었으면은 어떻게 해볼 수라도 있었거든.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아빠를 불렀단 말이야. 빨리 들어오라고 집 좀. 그래서 아빠가 결국 마지못해 들어오셨거든. 그러고 한 1분 정도 이제 딱 기다렸어. 아빠가 들어온 다음에. 아빠가 근데 또 TV방을 불 킨 게 아니라 그냥 부엌에 들어가셨거든. 불 켜고. 그래서 스위치를 계속 내가 켜야 됐단 말이야. 딱 아빠가 들어오고 슬슬 긴장감이 풀릴 때 고개를 돌렸는데 나 다행히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옷장 사이를 내 눈으로 확인할 자신은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불만 켜고 다시 컴퓨터 자리에 앉아서 아까 있었던 일이 뭐였나 하고 생각했어. 그때 일이 하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내가 일기장에도 썼단 말이지. 초등학교 때는 다들. 그때는 뭐 담임 선생님은 했던 말이 그거였는데 그냥 내가 무서운 모드를 해가지고 귀신을 봤던 거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믿었지. 근데 유튜브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그 어떤 날이랑 시간이랑 귀신에게 주파수란 게 있거든요. 그 주파수까지 딱 맞잖아? 그러면 귀신이 딱 보인대. 아마 내가 어렸을 때 딱 그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까? 다행히 하얀 천만 보여서 얼굴은 못 봐가지고 다행이야. 만약 그때 얼굴까지 봤으면은
기절한 상태로 기억을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휴지가 끼었다고? 이게 휴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면은 시리야 조용히 할래? 진짜 커튼 그 흩날리듯이 딱 그 정도의 크기였어. 휴지로 하기에는 말이 안 돼 그건. 한 휴지 20장은 뽑아야지 아니 20장 뽑아도 비슷하지도 않을걸? 심장 바운스? 약간 지금 반응 맛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한두 개 더 하고 싶네. 어떻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로 좀 짤막짤막하게 해볼까요? 내가 들고 온 괴담은 이게 다거든 일단. 소리 꺼? 안 되지 안 되지. 몇 개는 더 듣고 가야지. 궁금하잖아.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해석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 찾기가 좀 어렵네. 너무 요즘 유튜브에 이제 겹치는 것들 많아가지고 안 겹치게 찾기도 힘들다. 무서워서 불 다 킨다고? 나 이따가 방종하고 불 끄고 이제 유튜브 봐야 되는데 벌써 무섭다. 심지어 내 방 보일러실 바로 옆이라서 창문 창문 너머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좀 유명한 건데 한번 간단하게 워밍업 느낌을 해볼까요? 한 아버지가 7살 아들에게 잘 자라고 말하고 아이의 방에 들어왔다. 그런데 아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야. 아들은 이불을 두른 채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굴만 조금 보이는 상태였어. 내 아들이 웃고 있는 거야. 아들 자? 하고 아빠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 아빠, 내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지 확인해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 그럴까? 근데 침대 밑에는 괴물은 아닌데 창백한 표정에 익숙한 7살의 아이가 있었어. 그것도 남자아이로. 이건 좀 유명한 내용이라서 다들 알죠? 약간 왜 이불 왜 이불을 다 둘러싸고 얼굴만 보였을까? 약간 이런 멘트 하나 더 쳐주면 좋아 죽으려나? 아빠, 내 침대 위에 괴물이 있어요. 재밌네. 자, 이것도 좀 재밌어가지고 들고 왔는데 하나. 한 딸이 위층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 아래층의 엄마가 저녁 먹으라면서 내려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벌써 밥 먹을 시간인가? 하고 두 손으로 딱 일어나고 계단 쪽으로 내려갔대. 근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계단 옆에 있는 방으로 그녀를 땡겼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그녀의 입을 막았는데 그녀의 입을 막고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던 거야. 그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내려가지 마. 나도 들었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그녀가 무슨 생각이 났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얘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어우, 얘기할 때마다 약간 닭살 돋아. 무섭다. 범인은 카누라고? 나였어? 해석은 아래층에서 부른 엄마가 정말 진짜 엄마였고, 자기를 붙잡은 사람은 엄마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는 거죠. 바로 어퍼컷. 근데 그렇다기에는 이미 손목 낚아채가지고 잡아가는데 그거 이길 수 있어 힘으로? 이거는 좀 약간 잘못 해석하면 좀 웃긴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곤 합니다. 그날도 아침에 지하철 타려고 지하에 내려가서 2, 3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철이 전역을 출발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한 술에 취한 취객이 아침부터 비틀거리면서 오더니 노란선 밖으로 걷는 거예요. 자살이 아니라 술김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전철이 들어왔고 그 남자는 전철이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동시에 선로로 떨어졌어요. 그 남자의 목은 두 동강이 났는데 목이 노란선 안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그때 굴러온 그 남자의 머리가 제 발밑에 있었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귀신도 요즘 술 먹나? 약간 그냥 재미삼아 들어가 본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귀신이었던 거고 취객으로 죽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면. 근데 진짜 내 발밑에 머리가 얘기하는데 아 그 죽을 뻔 이랬으면은 소름 끼칠 것 같긴 한데. 왜 상상한 거야 내 말 나가줘라. 왜 그래요 재밌잖아. 밤에 잘 때만 살짝 이제 무서워 보이지. 애는 무슨 음 어떤 거 해볼까. 일단 범인은 자꾸 나라고 그냥 그거 억까하는 거잖아. 아 근데 음악도 꺼졌었네. 일단 사람 하나 계속 무서워하니까 이제 좀 모닥불로 한번 바꿔줄까 소리. 착신아리 어때요? 착신아리? 착신아리에는 뭐 썰 같은 게 있나? 득음이 아니라 현배들 뻔.
브금은 내가 봐줄게. 착신아리가 결국 그거잖아요. 뭐였더라? 그게 전화가 오는 그거였나? 그래. 귀신한테 전화 오면은 은근히 전화 관련으로도 무서운 이야기 많던데. 이번 거는 조금 무서운 것보다는 슬픈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녀가 있는 곳에 별님이 내려왔습니다. 뭐든지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라고 별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가족들을 죽여줘. 이딴 가족 지긋지긋해. 다음날 소녀가 눈을 떠서 1층에 가보니 언제나처럼 엄마와 아빠가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벨님이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었니? 벨님의 물음에 소녀는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소원 물러줘. 벨님은 말했습니다. 한번 이루어진 소원은 물을 수 없단다. 소녀는 울고 말았습니다. 이번 건 무서운 것보다는 약간 좀 이제 환기용을 한번 하나 해줬는데 별님이 뭔진 모르겠지만 소녀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죽여달라 했더니 자기가 그 다음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가족들 만난 거고 오늘 내 채팅창 눈물 범벅인데 이거 진짜 채팅창 축축해지겠어 이러다가 슬슬 뭔가 좀 간단간단한 걸 해보고 싶은데 오케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 다들 요즘 이제 현대 사회가 CCTV가 좀 많죠. 어딜 가든 이제 카메라 정도는 다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고층 건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남자는 평소에도 누군가 자기 공간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창가나 현관을 CCTV에 설치해뒀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확인하는데 그날도 습관적으로 CCTV에 담긴 영상을 대관기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상 속에서 이 남자의 집의 창가 쪽으로 여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찍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조만간 귀찮아지고 시끄러워지겠구나 생각하고 영상을 종료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종료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소름을 끼치며 집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되감기를 했다는 소리는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는 거겠죠? 뭐 어떻게 잡아가? 요즘 귀신도 잡아주는 경찰 있어? 잡아가라고.
이건 조금 그 농사하시는 분들 그 약간 그 농촌에 있으신 분들 좀 무서워하시겠는데? 일단 나부터. 시골로 온 뒤로는 거의 매일을 혼자 지낸다. 역시나 오늘도 할 일이 없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밭에서 하늘거리는 긴팔의 허수아비 형체가 보였어요. 시골이라 허수아비가 흔하긴 한데 아까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까지. 엄마가 오늘은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유독 무섭대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랑 아빠가 조금 늦을 것 같아. 지금 큰 나무가 쓰러져 장난이 아니야. 저거 치우기 전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무도 쓰러지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고 일찍 자. 라고 말했어요. 뭐야? 하며 혼자 실망하며 자기 전 커튼을 치려고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어? 왠지 허수아비가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네요. 그게 허수아비였을까? 아땜. Who are you? 십자가? 여기 이분 물리로 테마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마 오늘 거는 좀 다시 보기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녹화도 하고 있어서. 이건 그냥 풀 버전으로 유튜브에 올릴 것 같은데? 네, 그냥 무편집으로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간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하다 하면서 무서운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 굳이 막 일부러 자르면은 몰입도 방해될 것 같아. 일단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앞집. 우리 집 앞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늦은 밤 호기심 때문에 대문을 열어보니까 어? 녹슨 소리와 함께 대문이 슬며시 열렸다. 내부는 음침해서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았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그래서 긴장을 풀고 핸드폰 불빛을 방 내부에 비추자 온통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돼 있었다. 자세히 보니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가벼운 낙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무시했습니다. 날 죽여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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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여버릴까. 방을 가득 메운 글씨는 천장가에 뒤덮을 정도로 가득했다. 이건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는데? 재밌다. 그래서 일부러 앞에 좀 밝게 읽었어요. 다 이게 다 설계입니다. 친구한테 욕 보냈다고?
음, 슬슬 이제 약간 좀 다들 아는 내용들이 많네. 약간 다 어디서 봤을 만한 그 글들이 더 많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 좀 길거든요? 근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냥 무서운 내용이랄까? 한 연인이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 그런데 비가 매우 많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별장에서 지내기 때문에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가 더 거세지고 있는데 연인 중 여자친구가 산으로 올라가다 넘어져 심하게 다쳤습니다. 여자친구의 다리가 저르면서 피가 멈추지 않자 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전부 사람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오지 않고 혼자 남아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를 제외한 친구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그 녀석이 절병인 줄 모르고 떨어져 죽었어. 그렇게 말하며 충격을 받은 그녀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별장으로 올라왔어요. 별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 별장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목소리를 들어보자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얼른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열어주지 마. 분명 우리와 다른 존재일 거야. 그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주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만신창이가 된 남자친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를 따라서 뛰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니 남자친구 친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더욱 빠르게 뛰며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만 살았어.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래, 너만 살았어. 어떻게 좀 약간 신박했나요? 로맨틱하다고? 아니야, 잘 들어봐봐. 자기만 살았다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너만 살았어라고 대답했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여자친구가 제일 먼저 죽은 거야. 20년치까지 사랑해줬다고?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저 전부 죽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안 무서운 쪽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번엔 좀 약간 좀 코미디거든요, 이거는. 무서운 척 하는 코미디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소원. 어느 마을에 너무 똑똑한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악마 불러주면은 세 가지 소원 들어준다는데 만약 당신이 악마를 부르면 무슨 소원을 빌 거예요? 글쎄, 첫 번째는 내가 병들기 전에 남은 소원을 이뤄주겠지.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늙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지? 엥? 그럼 마지막 소원은 뭐야? 그게 말이야. 사실 아직 못 정했어. 그때였다.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들린 게. 빨리 마지막 소원을 말해줘. 대체 몇백 년이나 더 기다리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질문한 사람은 알고 질문한 걸까? 그 현자가 이미 악마랑 계약해가지고 평생 악마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는 걸? 벚꽃 나갈 정도 얘기는 아니지 않아? 이거는 악마가 불쌍한데? 악마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늙지도 죽지도 않고 이거 지금 계속 지금 팬마냥 때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오늘 카누는 11시에 방송을 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번 해봤어. 하루 회장님 어서오세요. 지금 괴담 읽고 있어요 계속. 한 3분 빨리 키우던가. 너 티지? 아니요 아직 덜 끝났어요. 그냥 계속 읽고 있는데 글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긴 내용 좀 하나 들고 올까?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 공포 라디오 하는데 오는 사람도 있다. 사실 저에게 제일 공포는 오늘 이 컨텐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가 제일 공포였습니다. 일단 찾은 것 같다 하나. 꽤 길거든요 이제. 이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실화괴담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즉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실화이다. 당시 나는 전자기타에 빠져 있어가지고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연습실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 직접 겪었던 일이다. 비록 별 볼일 없는 연습실 사장인 이 아저씨는 젊었을 때 방송업계에서도 일하셔서 무명 연예인들도 몇몇 배출했었습니다. 내가 사장님을 알기 몇 년 전에 키우시던 4인조 밴드가 있었는데 한창 데뷔를 준비하느라 밴드와 사장님은 여름 내내 합숙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시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앞에서 조그마한 쌀기계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쌀기계라고 한다면 옛날에 쓰던 기계인데 쌀을 안에 담고 1인분, 2인분 등의 버튼을 누르면은 그에 맞춰서 쌀이 나오는 기계예요. 바깥이 이제 그 밥솥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쌀 1인분, 2인분 나오게 하는 기계다. 유난히 검소하고 물건 안 버리시는 사장님은 버려진 기계가 너무 깨끗해 보이길래 사무실에 들고 와서 물로 닦고 나중에 집에다 가져놓을 생각이었대요. 미신을 좀 믿는 사장님은 쌀기계가 가져온 이후부터 뭔가 사무실에 한기가 도는 기분을 느꼈대요. 이유 없이 막 자꾸 등골이 오싹해지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며 스스로 안심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같이 합숙하던 그룹 멤버들도 근래 들어 사무실 안에 있으면 기가 허해지고 뭔가 방이 좀 추운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요.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 밖에서 노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무실 문을 손잡이를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막상 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서 철문에 달려있는 새 손잡이를 돌리는 스윽스윽 소리가 유난히 소름 끼쳤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이라 생각했던 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니까 이제는 손잡이가 돌아가기만 해도 겁이 나고 그랬다거든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나중에는 무서워서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안가의 슥슥 소리 때문에 연습생들도 겁에 질리고 사장님도 나중에는 그 소리만 들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상했다고 느끼는 거는 대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바깥문이 잠겨 있으면 사무실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즉 누군가가 문제의 그 문을 돌리려면은 밤에 항상 잠겨 있는 바깥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사장님은 어머님께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연이 어머님은 토속 미신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서 미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네요. 미신이 든 것은 귀신이 든 것 같더니 직접 사무실에 들리셔서 보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기로 하셨대요. 어머님께서 며칠 밤 사무실에서 주무셨는데 역시나 의문의 소리는 밤새 들렸고 그저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만 들릴 뿐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사무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사무실이 지하이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가위에 눌려셨대요. 누군가가 밖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리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니 비에 흠뻑 젖은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서 사는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남성 4인조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런 여자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남자는 무언가 잘못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가위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이 사장님께 혹시 새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없냐고 물어보셨고 사장님은 쌀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그 쌀기계에 지방령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지방령이란 어떤 물건이나 집안에 머무는 귀신을 뜻하는데 그 친구들은 어딘가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곳에 배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또 한 번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도 사무실 소파에 누워있는데 백지창처럼 흰 피부를 띤 여자가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말하면서 조금은 아무 알 수 없는 의미를 얇은 미소를 짓고 사무실을 나갔다고 해요. 낯선 물건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사장님을 혼내켰는데 그때부터 문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은 다시 좋은 분위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일단 잠시 물 좀 마실게요. 물 안 마시니까 계속 지금 바람이 좀 꼬인다. 근데 이야기 여기서 안 끝난 거 알아요? 그로부터 한두 주 후에 쌀기에 대한 걸 잊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당장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다급히 말하는 밴드의 멤버가 얘기했대요. 문제가 뭐냐고 물어봐도 일단 와봐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황급히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햄버 햄버 아이 좀 조용히 넘어가줘. 나 지금 눈껏 따가워서 좀 헷갈려. 아무튼 사장님이 왔을 때는 주변에 이제 막 웅성웅성거리는 인파가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뭘 보는지 궁금해서 다들 갔는데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경한 사람들 한가운데는 옛날 그 쌀기계가 놓여져 있었고
어떤 무당이 주문을 외치면서 그 기계에다 소금을 뿌리고 있었대요. 넋이 나간 사장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쌀 기계를 밖에다 버리고 난 후에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사장님처럼 기계를 집에 들고 왔었고 그 집 식구들은 똑같이 괴기한 현상들을 보고 결국 지방령의 장난에 홀려서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들리는 비명소리에 바로 위층의 사람들은 집에 가보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아마 사장님과 밴드도 조금만 더 서두르지 않았다면 같은 신세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후로 사장님은 새로 된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면은 아직도 그때 그 쌀기계 그 얘기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약간 근데 이건 좀 오늘 하는 얘기들은 약간 그거네 좀 슴슴하게 무섭네. 이거 자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MS 카와 오디오. 이분 거 읽고 있는데. 햄버거가 다 살렸다. 약간 근데 이거 너무 긴 거 읽으니까 확실히 좀 이제 발음이 좀 꼬이기 시작한다. 그 두 문장 괴담이라고 했나? 그 뭐였지? 두 마디 괴담인가? 살아 돌아오셨군요. 근데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그쪽 그분 블로그에서 본 게 맞습니다. 두 줄 괴담 그래. 두 줄 괴담이 생각이 안 나서 두 문장 무슨 두 마디 이렇게 얘기했네. 한번 읽어볼까요? 산속에서 하이킹을 하던 나는 엄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아, 충분히 기계판 줄 알았는데 라고 하네요. 엄마를 담그려고 했었어? 무섭긴 하네 이거. 그 밑에 것도 바로 약간 그 좀 재밌긴 하다 문장이. 난 마비된 내 몸에 힘을 쥐어짜내며 나를 죽이려는 살인마의 칼을 막았다. 이런 건 사후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의사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결국 그러면 마비됐다는 몸은 이미 죽은 사람인 거고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몸으로 칼을 막았다고 하네요. 원래 약간 그 시체 두 번 죽이는 거 좀 나쁘긴 해. 내가 거의 지금 한 시간째 약간 괴담 읽고 있거든요. 내가 이 실화 박양 뭐래 이게. 제 실화 바탕에 괴담도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다시 보기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 다들 귀신을 본 경험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 꿈으로는 많이 꿔요. 근데 보통 약간 귀신 관련된 건 다 꿈으로 뭔가 되잖아. 뭔가 꿈에서 약간 이제 그 자각몽? 그거 꿀 때가 가장 그 무서운 내용이 많던데. 난죽택?
꿈도 있고 현실도 있고. 잠깐 코 맥혀. 코 좀 풀게요. 지선민재님 어서 오세요. 요 사람들 왜 내 방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려고 하지? 여긴 내 방송인데. 혹시나 얘기하실 거면은 겐지로 얘기하세요. 그런 쪽은 일 많구나. 꿈 같은 거는. 나도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는 귀신꿈 많이 꾸고 귀신도 보기도 했고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현실이면 그치. 이미 기절하고 기억이 없겠지. 요즘엔 감각으로 느낀다고요? 그게 더 무서운데? 캠핑 갔다가 산에서 귀신 보는 게 제일 무서운데? 감각으로 항상 느낀다. 약간 근데 그 좀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느끼긴 해. 갑자기 옆에 뭔가 지나갔다거나 약간 차갑다거나. 저도 가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허공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한 번쯤은 그거 얻어 걸리지 않았을까 귀신이랑? 방금도 그랬다고요? 구석진 곳에 대부분 있다. 근데 이거 은근 찾기 빡세다 이거 괴담. 내가 얘기할 때마다 계속 등골 오싹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등골 오싹하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 천장 천장 모서니까 당신이 핸드폰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거야. 뭐 그런 별 행동에 이렇게 다 그렇게. 아 사주도 보였어요? 난 사주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무서운 이야기는 본다는 말 있잖아. 근데 걔네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면은 그냥 잘 듣고 있을걸? 야야 쟤 우리 얘기한다 우리 얘기한다. 야 그거 네 썰 아니냐? 이러면서 캬 내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지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 노이즈 캔슬링.
주변의 방해에서 벗어나세요. 나만의 시간. 괴담 찾기 빡세다. 이문이나 좀 해볼까? 네, 왜요? 뒤에?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 난 내 방 불 켜고 하고 있거든. 책상 밑에도 없어. 책상 밑에 내가 짐 넣어놓고 있거든. 이불 밑에도 없어. 나 이불 다용도 침대야. 너무 완벽하게 막혔지? 무드는 켜놔서 무섭네. 저런. 방 불 켜면 전기세가 무섭지. 에이, 뭐 전기세 얼마나 나온다고. 어디 보자. 한번 그 카페 글이나 읽어볼까? 이거는 그 저작권이란다. 그 출처 남겨달라던데. 지금부터 읽을 거는 여기 뭐냐, 네이버 카페의 괴담의 중심이라는 거에서 읽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등업이 돼 있나? 안 돼 있네. 그러면 못 읽는데? 큰일 났다. 소재 고갈 났다. 진짜 공포다 이제. 슬슬 졸려요. 저도 원래 이거 1시까지 하려고 했다가 사람들 오길래 조금 더 길게 하고 있긴 한데 딱 2시 반까지만 하죠. 그런 도는 이야기요? 어떤가요? 네. 군마가 얼마 안 남았다고? 야, 아직 한 달 남았어. 왜 나만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거? 더 공포. 왜 그래? 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공포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인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남자들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됐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찾았어요. 이때일 저 9월 30일입니다. 다음은 시작해보자면 몇 년 전 살인사건이 있었던 흉가의 친구들과 같다. 나와 친구 A, B 이렇게 셋. 혼자 살고 있었던 남자였다며? 진짜 불쌍하다. 토막살을 당했다던데? 나라면 저승에 못 갈 것 같아.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지? 이렇게 대화하며 흉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생각보다 깨끗한 집.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넌 봤어? 아니, 나도 못 봤어. 넌? 나도 못 봤어. 결국 아쉽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살짝 아쉬웠지만 속으로는 안심했다.
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해석이지? 약간 이해되시는 분들 있어요? 답은 써져 있긴 한데. 자, 이제 대충 설명하자면은 흉가로 친구 3명이 갔고요. 그리고 토막살이 난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3명이 돌아다니는데 죽은 귀신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3명은 안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집으로. 이건 근데 약간 좀 글이 좀 약간 좀 잘못 쓰지 않았나. 해석으로는 내가 살인사건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나 찾으러 온 거고. 모르겠다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요. 나도 이해 못하겠는데? 좀 잘못 쓴 것 같아. 슬슬 이제 읽을 건 다 읽은 것 같다. 혹시나 제가 앞서 했던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더 찾을 만한 게 없는데? 도시계담이나 한 번만 쓱쓱 볼까? 도시계담은 근데 뭔가 할 게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일단 사실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신체 검사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방송을 끄고 잠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오늘 했던 거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혹시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금 예상한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오늘 오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 팔로우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급할 거 1급 같다고? 당신들이 진짜 귀신이지. 귀신도 저런 말은 안 해. 나중에 내가 군대 갔다 왔을 때 군대 귀신썰이 생긴다면야 한 번 더 열어볼 의향이 있긴 한데. 난 군대에선 귀신 보고 싶지가 않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방송 준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좀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가 너무 중간중간에 그 말 실수가 많아가지고 잘 됐을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이거 그냥 글 보고 읽는 것도 힘든 일이네 이거.
일단 오늘 공포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데 열 수도 있고